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번 주 아직까지는 방심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저점 매수의 타이밍일까요? 한번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 조선주가 벌써 작년의 2배 수주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BTS가 하이브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부터 주가의 흐름은 최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SM 그리고 보아의 관계가 그랬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자, 12월 들어서는 증시가 현재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았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항상 여러분들이 쉽고 재밌고 그리고 시간 낭비 없이 공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조기 테이퍼링에 내마녀 심술까지 안심하긴 이르다고 합니다. 자, 오미크론의 공포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코스피가 지난주에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노방심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전문가들은 페드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비롯해 이번 주에는 내만일 날 이러한 대형 이벤트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대형 이벤트는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박스권의 장세를 보여주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고 하네요.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의 투자 심리를 되돌려 놓은 것은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 코스피를 무려 1조 9천억 2조 원이나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특히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의 반등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는 한동안 계속 두드려 왔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들어오는 거 맞아? 이렇게 걱정도 하면서 내심 지난해 연말 랠리, 야, 산타 랠리 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발 리스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기에는 이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페드가 오는 2, 3일, 이거는 오타죠. 오는 2, 3일이 아니라 오는 14일부터 15일입니다. 그때 진행될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미크론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통화 정책마저 긴축 방향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관측이 되면서 현재 증시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 리스크는 다음 주가 되어야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박스가 나오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는 이걸 꼭 신경 써야겠죠. 이번 주 목요일 내만일 날이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자, 참고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1년에 4번 있는데요. 3월, 6월 그리고 9월, 12월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이번 주 목요일이죠. 통상 내만일 날에는 주가가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장 막판 시간에 큰 변동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증시 하락을 가져오면 마녀가 심술을 부린다 이러한 표현 때문에 내만일 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들 이거는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물옵션 당일의 흐름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마녀처럼 우리가 그거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기를 쓴 옵션 만기일도 그렇지만 특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그냥 그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수 없는 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쭉 빠지든 아니면 쭉 올라가든 그거는 마녀의 심술의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거를 따라가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기리분들도 그냥 장 막판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1년에 4번 오는 이러한 빅 이벤트도 이번 주 목요일이고 그리고 오미크론의 치사율 및 백신 효과 등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도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에 대한 그러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하나 정해진 게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2주 뒤에 예정된 남아공 연구팀의 감염력, 치사율, 백신 효과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관련 뉴스에 증시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결과가 나왔는데 치사율, 전파율 모두 높고 그리고 백신 무용론 이런 것까지 나온다면은 아마도 세계 증시는 한 번 더 출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그냥 박스권의 장세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스뱅크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아요. 토스뱅크의 2% 예금금리 약속 2달 만에 깨졌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토스뱅크의 조건 없는 연 2% 예금금리 이걸 보고 따라가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스뱅크가 출범한 지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토스뱅크가 내년 1월 5일부터 1억 원을 초과하는 통장 예치금 금리를 2%에서 0.1%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1억 원 이하 예치금은 기존처럼 2%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1억 원 이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하지만 2억 원을 예치한 고액 같은 경우에는 연 이자액이 4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스뱅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다수 고객의 99%는 기존과 변함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1억 원 이하 예치금에 적용되는 수시 입출금 통장 2% 금리는 여전히 파격적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스뱅크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99%는 1억 원이 채 안 되니까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겠죠. 하지만 2달 전에 토스뱅크의 2% 약속을 보고 야 지금 은행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주네 다 옮겨야겠다 라고 옮긴 어떻게 보면 고액 자산가로 올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 정확한 시기는 기억 안 나지만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죠. 처음에는 금리도 높았고 그 다음에 파킹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도 많았는데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토스뱅크도 똑같은 길을 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0% 넘게 폭락한 비트코인 산타랠리 앞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 연일 횡보하던 비트코인이 하루 새 20% 넘게 폭락하며 42,000달러 선이 붕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그 중에 뭐가 있나 봤더니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며 암호화폐 시장도 휘청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업비트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비트코인은 소폭 반등해서 6,100만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때 봤을 때는 7,000만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하니무스는 주말이 지나니까 1,000만원이나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나마 오른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그때 비트코인은 한때 1,000만원가량 넘게 빠지면서 5,600만원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쭉 빠졌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다시 500만원 정도 올라서 지금 현재 6,100만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지는 이유는 비트코인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뉴욕 증시의 고성장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의 악재가 되었다 이러한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술주 대량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연관성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어졌다는 거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살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엄청나게 매수라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당연히 엘살바도르겠죠. 자, 비트코인이 폭락한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48,670달러에 비트코인 150개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세계 유일의 국가죠.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기분들 중에서도 바이 더 딥, 저점에서 매수하자 이러한 전략을 쓰시는 기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건데요. 연말 비트코인 반등을 노리는 산타랠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4분기에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 출발점이 언젠가 봤더니 4만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과거처럼 4분기에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어낸다면 비트코인이 4만 달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때는 매수의 타임이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과 비슷한 산타랠리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올해 안에 8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8만원까지 가려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야 되는데 아무리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이라도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항상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 여기에 투자하시는 기분들은 항상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며칠 전에 나왔는데 한번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 인플레 일시적이라고 했던 입장 철회를 하겠다. 자, 내용은 제목이랑 똑같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간주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이어서 똑같은 말을 한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결국 지난달부터 시작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거나 내년 6월 이후로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방안에 이전보다 무게가 더 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헝다가 지금 뭐 또 파산을 하니 많이 그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벌써 사골 구문까지 나오고 있는 이슈라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쇄적으로 터진다면 조금 얘기가 다르겠죠. 관련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중국 양광백 디폴트 선언, 부동산 업체 연쇄 파산 위기. 중국 부동산 개발사 양광백, 영어명은 선샤인1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디폴트를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 기업은 최근 대출 규제를 소폭 완화하고 자산 유동화 증권 ABS 발행을 허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수단을 열어주고 있지만 헝다 그룹으로부터 촉발된 중국 부동산 개발사 연쇄 파산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뉴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뉴스를 보고 그냥 이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겁니다. 모든 악재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지 그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터지지 않는 한 큰 불로 번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크래프톤 메타버스 제페토에 뛰어든다. 자, 크래프톤이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물론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네이버 제트에 5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지분율로 따지면 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게임 업계는 메타버스를 새 먹거리로 삼고 있으며 넷마블은 지난 8월 메타버스 전문 계열사인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가상현실 VR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리고 VR 아이돌과 관련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할 기획이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인 컴투스는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 CG, 그 다음에 시각 특수효과 VFX 전문기업 위즈윅 스튜디오를 비슷한 시기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게임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넥슨은 자사 대표 게임 메이플 스토리를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해주죠. 펄어비스는 메타버스 방식을 적용한 신규 게임 도깨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게임주, 그다음 메타버스 NFT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요.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에 한 번 더 달려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언젠지 그리고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라갈지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이번 주 선언할 듯. 미국이 내년 2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이번 주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외교적 보이콧이 뭔가 봤더니 선수단은 가는데 정부나 정치권 인사가 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방 세계의 리더격인 미국이 외교 보이콧을 결정한다면은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쇄 외교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주랑 영국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렸으며 이에 지난달 29일 중국 외교부는 올림픽 참석 여부를 이른바 인권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정치쇼와 정치 농간의 무대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전에도 보이콧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미 카터, 진짜 오래전이죠. 미소 냉전 시절이던 1980년에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올림픽을 완전히 보이콧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이 빠지니까 다른 나라도 다 빠지겠죠. 소독 일본 등 서방 국가 60여 곳이 이에 동조해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가 팔면은 주식 팔아라, 이러한 격언이 있는데 BTS는 어떨지. 자, SM엔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보아가 팔면은 주식을 팔아라, 이러한 격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조금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내용이 딱 이 한 줄입니다. 보아가 팔면은 귀신같이 고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당시 펀드 매니저들은 보아도 잘 잡는 고점을 너희는 왜 못 잡냐, 이러한 원성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 보아가 차트를 기가 막히게 보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 팔았을까요? 당연히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연일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SM의 사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보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은연중에 지금부터는 조금 나빠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에 주식을 팔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BTS를 딱 생각을 해봤을 때 하이브를 BTS가 무려 100억 원이나 팔았는데 앞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더 올라갈 거다,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은 BTS 멤버들이 한 몇 억 정도는 팔 수 있겠지만 100억 원까지 매도는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 결국 이 하이브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 BTS, 이 BTS가 주식을 매도했으니까 아마도 당분간 하이브의 주가 흐름은 조금은 나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브를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흐름은 맞습니다. 하지만 BTS가 고점에서 판 건 아니었습니다. 이때쯤에서 팔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과 매도 평단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앞으로의 하이브의 한두 달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023년까지 예약 다 찼다. 조선 빅3 벌써 작년 2배 수준. 자, 지난주부터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국내 조선업계 대형 3사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수주액은 445억 달러인데요. 지난해 전체 수주가 211억 달러니까 무려 111%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배나 증가를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최악이었던 2016년이랑 비교를 하자면 535%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업계가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봤더니 조선업계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해운업계의 컨테이너선 발주량이 많아졌고,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한 점을 조선업 호황의 요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발주된 LNG선은 592만 CGT라고 하는데요. 이 중 한국 조선업계는 90%가 넘는 538만 CGT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LNG가 아니라 LPG 운반선에서도 글로벌 주문량의 70%를 한국 업체가 가져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국내 주요 조선소의 도크는 2023년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조선소가 가격 인상을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조선업도 지금 현재 기대되는 섹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LNG선에 관련된 기업이죠. 동성 화이텍 수주 잔고 증가에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은 동성 화이텍이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5,000원은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외형 성장세로 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환경 규제의 강화와 수소산업 부각에 따른 수혜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LNG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기자재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동성 화이텍의 수주 잔고도 4년 만에 3.3배로 증가해 약 1조 원 규모의 잔고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전 대비 매출액 규모도 1.5배 증가한 데다가 수주 잔고 비축 규모도 0.7에서 2.7년치로 확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방금 기사에서 보다시피 21년 하반기 조선업체들의 수주 강세가 지속되면서 계속 말하는 그거죠. 22년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 수주 잔고 달성 및 매출액 역시 신기록을 새로 쓸 것이라며 분기 생산 능력 이상의 납품 일정도 예정된 만큼 올해부터 재고를 비축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LNG 추진선의 수요 확대가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 중이라며 이미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물량 중 약 60%가 LNG 추진선에 해당하는 데다가 향후 조선업체들의 컨테이너, 탱커선 수주 증가에 따라 본행제 발주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 화이텍 목표가 15,000원, 지금부터 한 30에서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근거는 방금 전에 뉴스를 봤다시피 현재 LNG 발주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LNG선 관련주인 동성 화이텍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번 기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아이요.